자, 여러분들 이제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 두 번째 중단원 분자의 구조와 성질 해가지고 분자의 구조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질을 알아보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분자. 그래서 첫 번째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어떻게 이 구조를 딱 보면은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짐작할 수 있듯이 분자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알아내면 이런저런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원자 어딨냐? 중심 원자 주위에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뭐 전자쌍, 어쨌든 전자쌍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공유냐 비공유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자쌍들은 서로 같은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쌍이 만약에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180도로 떨어져 있는 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죠. 180도로 떨어져 있고 선형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만약에 3개가 있다. 공유전자쌍이 3개, 뭐 그냥 어쨌든 전자쌍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전자쌍들은 각각 이제 정삼각형, 평면 삼각형을 이제 띄울 때 위치할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 각도는 120도, 선형은 180도. 근데 이제 공유전자쌍이 4개인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있으면 4개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들은 뭐 4개니까 이제 앞에서도 직선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사각형이면은 이 전자쌍들의 이 각도가 90도밖에 안 돼요. 90도. 맞죠? 4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90도가 그 사각형, 평면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면체,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되면은 이 각도가 109.5도가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쌍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돼 있으면 얘네들의 그 모양이 109.5도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평면에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요거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그냥 이런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위에 있는 거야. 종이 평면 위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는 이제 쐐기골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 종이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종이면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바깥으로 이 결합이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쐐기골 모양은 얘는 그리고 이렇게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점선으로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다. 얘는 평면 뒤쪽, 평면 밖이 아니라 평면 앞이라고 해야지 좀 더 그다음에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평면 뒤. 왜 이래? 이렇게 돼 있고, 얘네 둘 실선 같은 경우에는 평면 위, 그러니까 평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위로 이 평면에 돼 있는 거고, 요 점선은 평면 뒤로, 그다음에 이 쐐기골 모양은 평면 앞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사면체 모양 109.5도, 이 사이각을 109.5도를 갖는 정사면체 모양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기본 정보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론을 여러 가지 설명하자기보단 그냥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좀 받아들여주는 게 좋은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개념이, 첫 번째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3개 이상 결합한 분자에서 중심 원자와 결합한 두 원자의 핵을 연결했을 때 중심 원자와 다른 두 원자가 이루는 각이다. 즉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이 중심 원자와 옆에 결합한 원자들 사이 이 각도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결합각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의 구조. 다중결합은 단일결합과 같이 취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제 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얘는 네 개가 있으니까 정사면체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에는 이 단일결합 하나와 이 삼중결합, 다중결합의 하나인 이 삼중결합은 단일결합 똑같이 이제 단일결합으로 취급해가지고 이 HCN 같은 경우에는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질소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한 모양으로 본다.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은 총 4개가 있지만 실제로 결합한 원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선형이 이제 제일 안정적인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사례를 하나씩 설명하고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는 뭐 여기 뭐라 설명이 되는데 뭐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A, 공유전자쌍 B, 비공유전자쌍 C라고 했을 때 반발력이 다음과 같다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공유전자쌍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공유전자쌍들은 어쨌든 수소의 원자핵도 있고 탄소의 원자핵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길게 양쪽에서 이렇게 둘 다 이 공유전자쌍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홀쭉하게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비공유전자쌍은 아무래도 이 질소 하나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 뚱뚱하다 이거지. 얘네들은 이렇게 홀쭉한 반면에 얘네들은 이렇게 넙대대하게 뚱뚱하게 있는다는 거지.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차이가 있느냐? 이 뚱뚱한 비공유 전자쌍들은 여기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 누를 수가 있다. 뚱뚱하니까. 얘네들은 날씬하고 이 비공유 전자쌍은 뚱뚱하니까 막 내리 눌러.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좀 사이 간격들이 좁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비공유 전자쌍은 뚱뚱하다. 비공유는 뚱뚱. 그래서 뇌를 누른다. 이 비공유 뚱뚱.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처음에 BeF2. 플로리나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 있고 이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은 쫑쫑 해가지고 총 2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로린도 루이스 점전자식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베릴륨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베릴륨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하나, 둘. 그것도 둘 다 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장 멀리 놓이려면 선형으로 이렇게 놓여야 되고 얘네들의 이제 결합각은 180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BCl3. 이 BCl3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가 이제 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도대체 내가 이 원자 중에 뭐가 중심 원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은 홀전자가 가장 많은 것이 중심 원자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홀전자가 많은 게. 그럼 얘네들도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은 B가 있고 얘네들은 붕소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홀전자 하나, 둘, 셋. 얘 홀전자 하나 있으니까 얘가 홀전자 3개 있는 얘가 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중심 원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이 붕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으면은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즉 이 3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평면삼각형 구조를 하며 그 다음에 그 결합각은 120도다. 여기까지는 그냥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습하는 거니까 쉽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CH4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요렇게 전자점식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얘는 홀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얘는 하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 배치가 ES2, EPX1, EPY1 해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왜 전자점식을 그릴 때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려요?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홀전자 하나가 2단원에서 했었죠. 그 보어의 그 전자전이를 통하면은 ES1,
EPX1, EPY1, EPZ1 이렇게 돼가지고 홀전자가 4개가 된단 말이야. 이 홀전자가 4개가 되면은 얘는 결합을 4개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결합을 형성하면서 안정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S 오비탈에 2개가 있고 P 오비탈에 하나 있으면 결합을 2개밖에 못 하잖아요. 여기 P 오비탈에 하나 이렇게 결합 2개를 형성돼서 안정화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S전자를 P Z 오비탈에 주면서 그 결합을 4개 형성하면서 결합이 4개 형성되면서 안정화되는 게 이 안정화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이제 움직여가지고 홀전자를 4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이 붕소 같은 경우에도 이 붕소도 원래 ES2, EPX1에서 홀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이제 전자전이를 해가지고 ES1, EPX1, EPY1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합을 총 3개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홀전자가 3개 있게 배치를 하게 된다. 어쨌든 탄소가 이렇게 4개 배치를 했고 이 수소는 이제 전자 결합을 하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또 다른 수소도 하나 이렇게 4개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그리는 것도 같이 설명해 줄게요. 탄소가 중심 원자고 수소 이렇게 하면은 얘네 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위, 점성 같은 경우에는 평면 뒤, 쐐기꼴 같은 경우에는 평면 앞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면체 모양이고 요 사이 값은 109.5도이다. 여기까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중심원자에 이제 공유전자쌍뿐만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애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H3. 일단 NH3 같은 거는 N이 전자점씩 그리면 이렇게,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질소가 홀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얘가 중심원자가 되겠고 수소들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여기서 보면은 공유, 비공유 따지지 말고 일단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들을 보세요. 그러면 중심원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질소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전자쌍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수소가 지금 그 주변에 3개밖에 못 붙으니까 공유전자쌍은 3개.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붙고 여기는 이제 비공유전자쌍이다 이거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보기 편하게 그냥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자쌍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만 분자 구조는 오로지 원자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볼 분자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봐줘야 되는 거지. 이 질소와 이렇게 3개. 원래 이제 4개가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알기에는 정사면체인데 얘는 이제 이 비공유 전자쌍, 여기 위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포함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요거 밑에 있는 질소와 수소들만 이제 봐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정사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의 뿔 모양이 되어 있는 삼각뿔형 구조가 된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밑으로 왜 이래? 내리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 사이각이 정사면체에서는 109.5도가 되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밑에 애들을 막 내리 누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각도가 좀 더 작아져가지고 109.5도가 아니라 107도, 약 107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에서 이제 새로운 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게 분자 구조는 오로지 원자만 본다. 비공유 전자쌍은 구조에서 빼주고 분자 구조는 오로지 원자만 보고 그러면 이제 원자만 봤을 때 우리가 분자 구조는 뭐 삼각뿔형이다 무슨 형이다 예측할 수 있는데 결합각은 어떻게 되느냐? 결합각은 바로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내리 누르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그 결합각도는 조금 더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단 전자쌍 4개는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해 위치한다. 그런데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은 공유전자쌍과 반발력은 크다. 즉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들을 좀 더 내리 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원자들에 위치한 이 구조는 삼각뿔형이 되면서 이 결합각은 109.5도였는데 정사면체라면 109.5도일 텐데 비공유전자쌍들이 좀 더 내리 누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합각이 쪼그라들어서 107도 정도가 된다. 이 전자들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상식처럼 움직여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현상처럼. 비공전자쌍은 원래 핵이 두 개가 당겨줘야 되는데 하나만 당기다 보니까 얘네들은 뚱뚱해서 옆에 있는 애들을 누른다. 되게 우리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잖아. 저기 버스에 타면은 이제 옆에 좀 뚱뚱하다기보다는 덩치가 크신 분들이 옆에 타면 우리도 막 눌리잖아.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전자쌍들도 그렇다. 이 공유전자쌍들은 이 좀 부피가 있는 비공유전자쌍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옆으로 이제 내리 눌리게 된다. 왜냐면은 반발력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자, 물은 이제 중심 원자인 산소 원자는 6개면 어쩌저쩌저쩌. H2 일단 봐. H2 그려봐.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점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 다음에 수소 하나. 홀전자가 이게 더 많으니까 얘가 이제 중심 원자로 들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전자쌍, 전자쌍이 어쨌든 4개가 있죠. 그럼 4개 일단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좀 보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디에 수소를 어디다 놓으면 상관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놔보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전자쌍의 위치는 전부 다 정사면체가 맞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분자 구조를 알아내면 오로지 원자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원자만 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구조는 이제 무슨 형 구조냐? 이렇게 굽어있다 그래서 그냥 구분형 구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있지. 선생님 여기 이제 얘 이제 쐐기꽃 모양으로 톡 튀어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평면에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 어떻게 그렸더라? 나 되게 잘 그렸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이 구조가 요렇게 평면 위에서는 어쨌든 평면으로 보일 거 아니야. 이 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약간 공간적인 능력을 좀 요구하는데 어쨌든 이 구분형 구조라는 건 평면 위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면 위에 그릴 수 있는 구분형 구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원자들이 이루는 이 결합각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원래 삼면체라면은 109.5도였겠지만 여기 비공전자쌍 하나가 누르고 여기 비공전자쌍 하나가 또 눌러. 그럼 양쪽에서 누르니까 얘네들은 더 쪼그라들겠지? 그럼 아까 삼각뿔에서 107도였는데 얘네들의 결합각은 더 줄어들어서 104.5도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까지 신나게 설명했던 거 전자쌍 4개는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하나 위치하지만 비공유 전자쌍들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구분형이 되고 결합각은 104.5도 정도이다. 에이?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보자. 이거는 좀 어디 갔어? 노트 하나 펴가지고 좀 쓰자. 왜 이래? 일단 첫 번째 CO2도 보면은 C 하나 둘 셋 넷 이게 홀전자 4개 된다고 했죠.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요. 홀전자 많은 게 무조건 가운데. 탄소가 가운데. 그다음에 산소가 대충 막 그냥 이렇게 위치해줘. 그냥 어차피 분자 구조는 그리면 다 정리하니까. 그럼 얘네들도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탄소도 이제 8개 돼야 되고 산소도 8개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결합하고 요렇게 결합하면 얘네들은 C 이중결합 O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도 8개 다 만족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다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결합으로 보기로 했죠. 그럼 탄소가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원자들이 2개가 되니까 이 2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그냥 선형 구조 선형 구조가 돼야 된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에 CF2도 전자점씩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홀전자수 많은 게 얘가 가운데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F4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이 탄소가 중심 원자 있으면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여기서는 그 뭐야 쌍쌍 모멘트는 나중에 이따 분자 극성하는 거지. 정사면체 여기는 뭐 이 전부 다 똑같은 CF 결합 사이에 이 결합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뭐 세고 뭐 뚱뚱하고 그런 거 없죠.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 109.5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재밌어요. CH2O 얘도 마찬가지로 CH5 이렇게 6개야 이거 6개 이렇게 그려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게 가운데로 들어가 C 그 다음에 O 들어오고 뭐 H 그냥 뭐 일단 3개니까 이렇게 일자로 그려줘볼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전자랑 이렇게 일단 산소는 무조건 저기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이중 결합을 해야 되잖아.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전자를 죄다 하나밖에 못 얻으니까.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들은 수소랑 탄소 이렇게 하나씩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결합을 좀 더 깔끔하게 그림을 분자 구조를 깔끔하게 그려보면 C 이중 결합 O H H.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중 결합을 단위 결합으로 봐준다 그랬으니까 결국 탄소 원자 주변에는 결합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정삼각형 모양. 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비공유 전자쌍이 좀 뚱뚱해가지고 주변 단일결 공유 전자쌍들을 밀어준다고 했죠. 그게 여기 다중결합에서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보면 얘는 이제 하나씩인데 얘는 2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이 2개가 있는 게 부피가 더 크겠지. 얘네들의 전자쌍이. 그럼 얘네들의 부피가 더 크니까 얘네들을 또 살짝 내리 눌러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결합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내리 누르니까 이 결합각은 얘네들의 결합각은 약 120도보다는 더 크게 되겠고 얘네들의 결합각은 오히려 120도보다는 좀 작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뭐야 어디 갔어? 염화붕소 같은 경우에 아이씨 안 보이네. 염화붕소 같은 경우는 요 전자쌍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전자쌍들이니까 얘네들이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정확하게 120도가 되는데 요 이중결합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결합이 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다 전부 다 똑같은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약 120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OCH 이 결합은 120도보다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HCH는 120도보다 좀 더 작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일단 먼저 해보기 전에 뭐야 노트 어디 갔어? 이거 한 번만 내가 이거를 좀 내가 공부할 때 웬만하면 난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아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줄게. 오케이. 자 일단은 중심원자 여러분도 이거 같이 정리해봐요. 중심원자 주위 전자쌍수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수가 이렇게 조금 잠시만 네, 생각 좀 해야 오케이 중심원자의 전자쌍수로 하지 말고 중심원자 주위의 원자수 중심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이제 2개, 3개, 4개인 경우로 갈 건데 어쨌든 2개부터 시작을 해보면 중심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2개다. 그럴 때 이제 여기는 비공유 중심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2개일 때 비공유 전자쌍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선형이에요. 선형 180도 평면 위에 그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중심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2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갑자기 1개가 됐다. 그러면 중심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고 전자쌍이 이렇게 뭐 B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갑자기 하나가 추가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중심원자 주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얘는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네들의 결합각은 약 120도. 그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평면 위에 표면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수가 두 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다. 그러면 얘는 아까 사례로 들어왔던 H2O, O가 가운데 있고 H 똥쫑 쫑쫑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가 두 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면서 얘네들의 결합 구조는 이제 구분형. 그리고 결합각은 약 150도, 104.5도.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평면 위에 표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3개. 3개일 때, 만약에 비공유 원자쌍 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잠깐만, 이거 잘못됐다. 요거. 그 중심 원자 주위의 원자쌍 수가 2개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1개다. 그러면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구분형이 되겠죠. 왜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원자 구조를 안 봐주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얘네들의 구조는 A 쫑쫑 B 해가지고 얘네들은 약 120도로 구분 구조, 약 120도로 구분 구조고 얘네들은 이제 약 104.5도로 구분 구조. 이렇게 이제 요거 좀 잘 수정해 주세요. 내 말을 헛했네. 그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의 원자수는 3개인데 비공유 전자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얘가 아까 두 번째로 했었던 그거죠. BCl, BF3인가? BCl3인가? 뭐 BCl은 BF. 어쨌든 얘네들은 여기 3개가 이제 정확하게 같은 힘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20도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하나 더 나왔었죠. CH2O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 주위의 원자 3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원자 주위의 원자수가 3개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삼각형, 평면 삼각형. 이고 결합각은 뭐 얘는 120도고 얘는 약 120도니까 그냥 통틀어서 약 120도라 그러고 얘네들은 이제 평면 위에 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수가 3개인데 비공유 전자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NH3 암모니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 구조는 삼각불형 그리고 결합각은 약 107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거는 평면 위에 그릴 수 없죠. 평면 위에 모든 원자가 존재하지 못하죠. 입체적인 구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입체 구조고 뭐 평면 위에 모든 원자가 평면 위에 존재하지 못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입체 구조면.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수가 4개인 경우 4개인 경우는 뭐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수가 4개면은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수는 없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이제 정사면체 그냥 정 쓰지 말고 그냥 사면체라고 쓰자. 그래서 결합각은 약 109.5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고. 이게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분자 구조는 원자만 본다. 비공유 전자쌍은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결합각은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의 각도 그 다음에 다중결합은 하나의 결합으로 취급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뚱뚱 반발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애지간한 분자 구조들은 뭐 다
유추해낼 수 있겠고 걔네들의 뭐 결합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뭐 나중에 나 이거 유튜브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 나도 일시정지해가지고 좀 깔끔히 정리하세요. 뭐 틀린 거 없겠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옆에 띄워놓고 여기 있는 탐구를 봅시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은 뭐 종이에다가 잘 적어놓고 뭐 잠깐 접어놔. 이거 그냥 접어놔도 뭐 이거 푸는데 문제 없어. 그래서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집에 스티로폼 공이나 이쑤시개 각도기 있으면 써보시고 없으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거 일단은 BeCl2 일단 얘네들의 그 루이스 전자점식을 다 그려줘야 돼. Be 이렇게 그려주고 Cl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럼 얘들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쌍이 가장 많은 홀전자가 가장 많은 B 점점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Cl2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Cl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된다. 그래서 분자 구조는 B, Cl, Cl 이렇게 그리고 중심 원자의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수, 공유전자쌍수 2개, 비공유전자수 1개. 아까 여기서 내가 위에서 써놓은 거 있죠?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수 2개에다가 비공유전자수 1개. 얘네들은 선형 180도 평면에 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Cl3. 요거 얘네들의 원자들의 전자점적이 있다 그리자. B 하나 둘 셋. CL3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기서 이렇게 이거 홀전자인데 무조건 여기 이 얘네들의 결합을 위해서 결합에서 전자점식은 무조건 홀전자수 최대가 되게. 근데 이 껍질엔 4개의 오비탈, 즉 최대 4개까지만 오비탈 4개까지만 CL4에서 얘네 결합 저기 홀전자 많아지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껍질에서는 이주기에서는 뭐 상주기에서 마찬가지 어쨌든 결합에 이용되는 건 sp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4개의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4개의 오비탈로 묶으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그럼 얘네들은 이제 2개는 짝지어져 이 3개의 오비탈에는 2개가 짝지어진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의 오비탈에만 이제 전자 하나만 있는 홀전자 수가 하나인 이런 구조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쓸데없이 CL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아니에요? 아 이거 CL 7개에서 이거 결합 7개 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궁금해하다가 헤매가지고 허둥대지 말고. 그래서 BCl도 이렇게 이 CL 주변의 비공유전자쌍수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수 3개, 비공유전자쌍수 1개, 평면 삼각형 결합각 120도. SiH4 이 Si 같은 경우는 이제 3주기 14족 원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4개인데 얘도 이제 결합을 최대로 하려면 이렇게 홀전자 4개가 되게 이제 그 전자점식을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H 하나 그려주고 얘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갑자기 또 C가 나와? 습관이 무서워 이래서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려주고 실제로 분자 구조로 그려라 할 때는 제가 정사면체 109.5도로 갖는 정사면체 모습을 그려주면 되고 고유전자쌍수 하나 둘 셋 4개 비고유전자수 1개 NF3 NF 얘네들도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해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는 저기 입체 모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모습을 보고 얘네 구조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삼각부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 비공전자쌍은 분자 구조에 포함 안 시켜준다고 했죠. 결합각은 107도. 공유전자상수 3개, 비공유전자상수 하나. 그 다음에 H2S도 S가 이제
3주기 16주기니까 이렇게 H는 이렇게 해서 뭐야 여기서 전자전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실제로 분자 구조를 그려라 할 때는 이렇게 뭐 다른 모양으로 이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아니다 그냥 이게 설명 다시 안 해. 이것도 다 정사면체 이 전자쌍들은 정사면체 모양이죠. 근데 이 S 같은 경우에는 H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위에 그릴 수 있으니까 뭐 대충 뭐 공유전자쌍수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자 이렇게 했고 여기 뒤에 있는 이제 그 구조를 인해서 이제 그 결합하는 애들의 그 뭐야 극성과 뭐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설명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양은 적은데 낼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좀 마음으로 좀 잘 받아들여 주고 잠깐만 일시정지 좀 할게. 이게 내가 되게 좋은 어플이 있었는데 뭐인지 까먹었네. 내가 한번 찾아봐가지고 다시 알려줄게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전자쌍 반발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의 전자쌍은 2개, 3개, 4개일수록 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로 떨어진다. 그리고 분자들의 그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는 첫 번째 결합각 원자들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중결합은 하나만 있는 게 이제 저거고, 그 다중결합은 하나의 결합으로 취급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홀전자가 가장 많은 것이 중심 원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얘네들이 이렇게 짝지어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탄소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가 2개가 아니라 이게 얘가 전자전해를 통해 가지고 홀전자가 4개가 되면은 결합 4개를 통해 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홀전자가 4개가 되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들을 꽉꽉 내리 누르니까 결합각이 좀 더 쪼그라들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분자 구조는 오로지 원자만 봐야 되고, 결합각과 중심 원자, 결합각이라는 건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의 각도. 그 다음에 다중결합은 하나의 결합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뚱뚱하니까 다른 공유 전자쌍들을 누르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다중결합도 단일결합과 반발. 그래서 다중결합도 단일결합도 이렇게 꾹꾹 누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